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울산 이규헌입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자, 제 핸드폰은 여기 있습니다. 제 핸드폰 여기 있고요. 뭘로 찍고 있지? 제가 늘 핸드폰으로 찍는데요. 오늘 삼성 갤럭시 탭 10.1을 샀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아이패드를 쓰고 있었는데 아이패드로는 지금까지 쓰던 시스템이 지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샀습니다. 산 김에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올라온 문제 중에서 가속도와 관련된 문제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좀 풀어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6번 문제인데 문제상은 36번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가속도, 이쪽이 시간.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배운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속도 이렇게 끊고 시간 그래프라고 합니다. 제가 2번 공식 설명할 때 속도하고 시간 그래프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속도로 일정 시간 동안 간다면 요 면적이 시간 곱하기 속도 곱하기 시간, D는 VT잖아요.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이게 이동한 거리인데 요 면적이 사각형의 면적이잖아요. 사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세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이 시간이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예, 속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리 distance, 거리를 surface 면적, surface 표면 면적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urface라고 해서 S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속도, 여기는 속도, 여기는 시간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혹은 거꾸로 시간 속도 그래프라고 뭐 표현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거나 헷갈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가속도는 등가속도다? 아닙니다.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등속과 등가속으로 구분지어서 물체 운동을 우리가 설명하다 보니 가속도 이러면은 일단은 등가속도를 생각합니다. 일정한 가속도로 일정한 힘이 추가되면서 가는 거, 추가되면서 줄어드는 거, 등가속도로 생각하게 되는데, 자, 여기를 보십시오. 가속도가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세컨드 자승이죠. 3m/s 자승이라는 가속도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1초, 2초 동안 계속 일정한 가속도로 이 물체에 힘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속도가 증가할까요? 줄어들까요? 점점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여기서 조금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간에 따라서. 그죠? 등가속 구간입니다. 요 구간은 2초까지. 그래서 요 0.5초일 때 차의 속도를 구해봐라. 1초일 때 차의 속도를 구해봐라. 2초일 때 차의 속도를 구해봐라. 구할 수 있습니다. 뭘로 구하냐? 그거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가속도가 나와 있고 시간이 나와 있고 처음 속도는 0이었거나 혹은 이 물체가 10m/s의 속도로 움직이고 등속 주행을 하고 있던 물체인데 거기에 가속도가 가해졌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처음 속도가 주어진다면 가속도와 시간이 있으면 1번 공식이죠. 나중 속도는 원래 지가 갖고 있던 처음 속도에 가속도를 일정 시간만큼 가한 거, 보탠 거, 그게 나중 속도다. 이게 1번 공식이잖아요. 등가속 직선운동 1번 공식.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으로 요때 2초 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속도가 빵이었다고 가정이 되어 있나요? 여기? 가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던 물체에 가해진 가속도라고 가정을 해야만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푸는 사람이 가정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그건 잘못된 문제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체가 원래 10m/s의 속도로 달리고 있던 물체야. 원래 등속 운동을 하던 물체야. 거기에 1초, 2초 동안 3m/s 자승의 가속도가 가해졌어요.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10 더하기 3 곱하기 2 하면 16이 되죠. 16이 틀린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 속도가 빵이라는 전제를 안 줬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 속도가 빵이라는 전제를 줬어야 돼. 혹은 t는 3일 때 늘어난 속력은 얼만큼이냐? 그렇게 줬으면 그러면 맞아요. 자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요까지는 알 거예요. 관건은 여기입니다. 여기 2초에서 3초 사이 구간에 가속도가 늘어났어요. 5m/s로 1초 동안 왕 밟은 거지. 우리가 가속도 차가 치고 나가는 부분을 가정할 때는 어떻게 가정하냐? 내가 일정한 깊이만큼 악셀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꾹 밟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의 속도가 늘어나는 거지. 근데 내가 힘을 가하는 이 가속도의 힘은 일정한 거예요. 혹은 끝까지 밟았다. 이빠이 밟았다. 그러면 최대 발진 가속 성능을 나타내겠죠. 이 차는. 그죠? 지가 갈 수 있는 최대의 가속 성능으로 가속을 하겠죠. 자, 그렇게 일정한 가속도를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차는 원래 5m/s 혹은 그 이상의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차거나 물건이에요. 근데 5m/s면 가속도 상당한 건데. 자, 어쨌든 세크 자승이죠. 그 3m/s 자승 정도의 가속도를 가하고 있다가 1초 상간에 가속도를 5m/s 자승까지 쭉 늘린 거예요. 가속도가 늘어난 거야. 이 구간은 등가속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될 부분 2초까지는 요거로 구하면 돼. 그러면 2초에서 3초까지 2초에서 3초 구간 2초 구간에 여기가 처음 속도가 0이었다고 가정하면 2초 구간의 처음 속도는 6m/s가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2초에서 3초까지니까 시간의 변화는 몇 초예요? 1초죠. 1초인데 요 가속도를 뭐로 줘야 되냐고 내 말. 요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이 설명 들으면서 아 하신 분도 벌써 아마 계실 거예요. 구간은 1초, 처음은 3, 나중은 5. 평균을 넣으면 돼요. 평균. 구간의 평균. 2번 공식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 그거 잠깐 왔는가? 하여튼 간에 자 평균의 개념을 제가 잠깐 왔구나. 평균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평균의 개념을. 자, 처음은 3m/s고 나중에 5m/s의 가속도로 1초 동안 가속을 했다면 결국은 평균을 딱 따져가지고 요 구간을 요렇게 나눠보면 면적을 계산해보면 요 네모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게 2잖아요. 3이고 요 4고 요 5니까 2잖아요. 그죠? 그럼 1 곱하기 2니까 2죠. 그런데 요 삼각형 하나의 가속도는 얼마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죠. 그러면 얼마냐? 1이죠. 1. 절반이잖아. 절반. 그죠? 절반이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두 개의 평균 4m/s 자승으로 1초만큼 간 거나
요 면적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뭘 적용해 주면 되냐? 평균 가속도를 적용해 주면 돼. 이 구간의 평균 가속도는 처음 거 더하기 나중 거 나누기 2 하면 돼요. 등 일정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직선이잖아요.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2분의 처음 거 더하기 나중 거 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4죠. 결국 3초 때 이 차의 속도는 10m/s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면적어 쪽으로 지금 여기 설명을 한 거예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는 면적이다. 원래 3m/s 자승의 가속도를 계속 가하면서 이 차의 속도를 계속 늘려갔다면 3초 뒤에 이 차의 속도는 원래 3 곱하기 3, 9m/s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2초부터 3초까지 구간에 가속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 늘어난 것만큼 속도가 좀 추가로 더 늘어나는 거야. 요게 아까 계산했잖아요. 어디 한 놈? 요거 1이에요. 1m/s가 더 추가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9m/s가 아니라 10m/s가 된 거예요. 요 부분 평균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게 사실은 어느 정도 하면 이해는 될 것 같은데 개념 정리가 안 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갖고 놀았던 거, 약 올렸던 거, 점 찍히는 거. 자,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에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거예요. 0이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0.1초 간격으로 점을 찍었더니 여기 점 딱 처음에 딱 점 찍고 시작. 그 다음에 1, 3 맞나? 3.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0, 15. 점이 요건 한 칸, 요건 두 칸, 요건 세 칸, 요건 네 칸, 요건 다섯 칸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0.5초예요. 요 시점이 언제냐면 처음에 측정하기 시작한 그 다음 0.1초 뒤, 0.2초 뒤, 0.3초 뒤, 0.4초 뒤, 0.5초 뒤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와 속력은 달라요. 이 구간의 여기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 0.5초 동안의 속력은 몇 m/s인가? 속도는 벡터라서 작용점, 방향, 크기가 있는데 속력은 스칼라량이에요. 속력은 방향 필요 없고 그냥 크기만 있어요. 크기만. 0.5초까지의 속력은 이러면 0.5초 동안 몇 미터 다녔나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냥 D는 VT잖아요. V는 T분의 D죠. 몇 미터 갔어요? 15m. 몇 초 동안? 0.5초 동안. 그러면 30m/s죠. 이 30m/s가 여러분들 착각한 게 그거예요. 이 시점에 이 물체 혹은 이 차의 속력이 30m/s다 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0.5초 시점에 15m 이 지점에 이 물체의 속력은 이 구간의 속력이니까 15m를 오는데 0.5초 걸렸다. 그러니까 전체는 30m/s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속력이고 속력. 구간의 평균 속력이고요.
이 15m 지점의 0.5초 시점의 이 물체의 속도는 혹은 순간 속력은 그 시점의 속력은 이해 안 된다고?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시간으로 계산해 볼게요. 시간으로 거리 말고 시간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0.1초, 0.2초, 0.3초, 0.4초, 0.5초라고 봅시다.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0.1초 될 때까지, 즉 0.0초부터 0.1초까지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평균 속력은 0.1초 동안 몇 미터 갔습니까? 0.1초 동안 1m 갔죠. 0.1초 동안 1m 갔어요. 그럼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10m/s겠죠. 그죠? 자, 0.1초부터 0.2초까지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얼마겠습니까? 0.1초부터 0.2초까지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0.1초 동안 몇 미터 갔습니까? 2m 갔죠. 0.1초 동안 2m. 그럼 1초 동안 20m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20m가 되겠죠. 20m/s. 자, 그리고 0.2초부터 0.3초까지의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시간은 여전히 0.1초예요. 그죠? 그런데 이동한 거리는 3m예요. 그러면 평균 속력은 30m/s 아니겠습니까? 이 구간의. 그리고 자 이제 뭐 감이 좀 올라말라 하실 수도 0.4초, 0.5초 요 구간도 마찬가지로 40m/s, 50m/s가 됩니다. 자, 30m/s 아니죠. 그래서 이 각 구간의 속도는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10m/s씩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구간의 평균 속도가 아니라 시점의 평균 속도, 지점의 속도, 시점의 속도를 구해봅시다. 0.1초 1대의 속도, 0.1초 1대의 속도. 그러면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10m/s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지해 있다가 나중에 일정 속도에 도달했을 수도 있고, 혹은 10m/s 속도로 등속 운동을 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여기 보기를 이게 문제에서 뭘 이게 가정을 하나 더 해줬어야 되냐면 직선으로 등가속 운동하는 이라고 주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0.1초 동안 10m/s의 속도로 등속 주행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가속하기 시작한 거야.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요 표만 놓고 보면, 혹은 서 있다가 뭐 가속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럴 수도 있고, 다양하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등가속이라는 표현을 뺐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은 그리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 문제를 보고 이 답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10m/s, 20m/s, 30m/s, 40m/s, 50m/s입니다.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이해가 되십니까? 0.4초일 때 이 물체는 10m 지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0.5초일 때 이 물체는 15m 지점에 있었어요. 0.1초 동안 5m를 움직인 겁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낮다가 나중에 속도가 늘어났는지 그냥 꾸준하게 등속으로 50m/s의 속도로 움직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0.1초 구간에 0.4초에서 0.5초 이 0.1초의 구간에 이 물체는 평균 50m/s의 속도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에는 안 좋지만 아마도 이 물체는 등가속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등가속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0.1초에서 0.2초까지 가는 이 두 구간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세요. 0.0에서 0.2까지의 평균 속도. 그럼 얼마입니까? 10, 20.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30 나누기 2잖아요. 15죠. 15. 그죠? 0.2와 0.3 이 두 구간의 평균 속도는 20과 30. 20 더하기 30, 50이잖아요. 나누기 2 하면 25. 그죠? 자, 그리고 0.2에서 0.3 그리고 0.3에서 0.4 이 두 구간에 30 그리고 40 평균 속도 35 0.3에서 0.4 그리고 0.4에서 0.5 이 두 구간의 평균 속도 40 그리고 50이잖아요. 45 직선을 쫙 그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중간 딱 되고 중간 딱 되고 중간 딱 되고 중간 딱 되고 중간이 딱 됩니다. 자, 0.1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15m/s예요. 그러면 이 물체가 점을 딱 찍기 시작하면서 카운트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의 속도가 얼마였냐면 5m/s예요. 내가 시작이니까 여기를 0m/s라고 가정하고 딱 풀어봤어요. 근데 사실 저도 머리로 풀었어. 머리로 풀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머리로 풀어가지고 10m/s, 20m/s, 30m/s 요렇게까지는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그럼 여기는 0이니까 이러고는 그 뒤로는 뭐가 좀 이상한데 그냥 넘어가 버렸어. 연습장을 딱 놓고 앉으니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0이면 여기가 10m/s잖아요. 그럼 평균 속도가 10m/s가 나오려면 두 번째 마지막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면 20m/s가 돼야 돼. 20m/s가 되어야 이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면서 여기로 딱 지나가요. 중간을 지나가요. 그래서 평균이 10m/s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등속 운동을 해야 돼. 왜냐면 이 구간은 평균 20m/s로 움직여야 되거든. 그리고는 여기서는 다시 봐봐요. 30m/s로 움직여야 돼. 그럼 여기가 20이야. 그러면 여기는 40이 돼야 돼. 쭉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되냐? 지금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가도 돼요. 왜냐면 등가속 운동이라고 말을 안 했거든. 물체가 여기서는 가속을 빡 해가지고 쭉 가고 빡 해가지고 쭉 가고 빡 해가지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지 마라는 법이 어디 있어? 없잖아. 그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등가속 운동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이러고 계산해 보니까 이 구간의 평균과 이 구간의 평균 두 평균을 평균 내면 요 시점의 속도가 나오니까 계산해 보니까 15m/s가 되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그럼 여기가 15m/s가 되면 평균이 10m/s가 되려면 여기는 5m/s네? 이러고 보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러면 여기는 처음 시작할 때는 5m/s의 속도로 시작을 했어요. 이 물체는 원래 속도가 있는 물체야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5m/s의 속도로 이제 쭉 와가지고 이 측정 시작할 때 이때 이제 탕 찍고 이제 딱 측정을 탁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 참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지. 이 내용의 원리를 정확하게 다 알려면 헷갈려요. 그런데 이 구간의 평균 속도, 이 구간의 평균 속도, 이 구간의 평균 속도, 이 구간의 평균 속도 그냥 이 구간의 평균 속도를 또르륵 보니까 10, 20, 30, 40, 50 이렇게 올라가네.
0.1초마다 10m/s씩 속도가 늘어나네. 그러면 가속도가 100m/s 자승이라는 얘기네.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렇게 계산하라는 문제야, 사실은. 그런데 정확한 이 시점의 속도를 계산해 보려니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이때가 5m/s인 거야.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전제도 안 줬어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지. 그런데 질문 올리신 분들은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개념이 헷갈리면서 원리를 막 알려고 하는 단계가 되신 거야. 아무 생각 없으면 10m/s씩 늘어나네. 가속도가 그럼 0.1초마다 10m/s 늘어나니까 100m/s 자승이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 그냥 그리고 맞추고 넘어가. 근데 엉뚱 생각하다가 막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0.1초 시점에서의 이 지점에서의 0.1초, 그러니까 1m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15m/s. 0.2초 시점에서는 25m/s. 0.3초는 35m/s. 0.4초는 45m/s. 0.5초 시점에서의 속도는 이라고 제가 숙제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55m/s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원래 빵에서부터 속도가 증가하면서 오고 있던 중이었고 0.05초 전에 빵이었어요. 욕해도 되나? 문제를 있다고. 자, 그래서 처음 점이 딱 찍히던 그 순간에 이 물체는 운동을 하고 있던 물체예요. 직선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이 교재 저자는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소위동 물체로 했나? 이러면서. 자, 그래서 처음에 0.5m/s 속도로 움직이고 있던 거를 처음에 0m 지점으로 탁 찍었어요. 그때부터 카운트를 딱 시작했어. 그래서 0.1초 뒤에 딱 보니까 1m를 딱 가서 찍혔어요. 그 다음에 0.2m 가서 찍혔고 2m 더 가서 찍혔고 3m 더 가서 찍혔고 4m 더 가서 찍혔고 5m 더 가서 0.5초 때 딱 보니까 15m 쫙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m/s씩 속도가 늘어나고 평균 그 구간의 속도로 계산해도 10, 20, 30, 40, 50 늘어나고 지점의 속도로 생각해도 5, 15, 25, 35, 45, 55로 10m/s씩 늘어납니다. 0.1초마다. 그러니까 가속도는 100m/s 자승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차는 아니죠. 차는 아니고 뭐가 꽉 돌아가는 어떤 물체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100m/s 자승입니다. 황당하죠? 상상도 못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제의 수준은 그냥 대충 10, 20, 30 이거만 그냥 대충 계산해서 100m/s 자승 0.1초니까 그렇게 풀으라고 준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면 다음에 수월하게 푸실 테니까 그렇게 푸셔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열공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리십시오. 제가 다소 구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미숙하니까 올리시는 거죠. 제가 뭐 화내서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열공하시고 올해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차근차근 공부하셔서 꼭 합격의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